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의 교육이 끝날 때 학생 참여단 여러분들께 활동비를 지급을 해 드려요. 근데 그냥 그게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일정 시간을 이수를 하셔야 되고, 또 교육이 끝나고 만족도 조사까지 다 제출하신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킨 학생 여러분들께 한정해서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두 분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서든 활동비를 지급해 드리려고 여러 차례 DM 문자를 드리고 메일도 드리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학교 생활, 학원 생활 뭐 이런 것 때문에 어 설문 참여하시는 게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좀 여러분들의 집중의 우선순위 대상은 아닐 수가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러 번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DM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해서 만족도 조사를 참여하게끔 종용이라기보다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꼭 어 수업이 끝나면은, 예, 바로 퇴실하지 마시고 요 앞에 패들렛 있잖아요. 요 접속을 하셔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마치시고, 예, 나가 주시면은 여러 차례 막 DM을 받는 번거로움이나 수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0시 3 분이 이제 돼서 본격적으로 강연을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의 시민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와 시각을 넓혀주는 두 번째 강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시민과 그다음 생태 시민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역시나 각 시민성 영역에 맞는 최고의 전문가 분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세계 시민이고요. 유네스코 아태 교육원의 김재용 선생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김재용 선생님을 통해서 과연 세계 시민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으로서 세계 시민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강연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예.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아침이라서 지금 뭐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어 이렇게 학생 여러분들 특히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되게 좀 보람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번 주는 제가 50분 동안 지금 이제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세계 시민의 파트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과연 세계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뭐가 있는지,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뭐 개념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초등학교 친구들부터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좀 알기 쉽게 이제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PPT가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은 여러분은 행동하는 세계 시민인가요? 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우선 목차는 이 뿅뿅 소리도 잘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여러분도 아침에 혹시나 이렇게 잠이 안 깰까 봐 제가 지금 좀 뿅뿅 이런 효과들을 많이 넣었어요. 우선은 제일 첫 번째로 세계 시민이 과연 뭔지, 그리고 세계 시민이 되려면 어떠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제 그렇다면 세계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간단한 사례 한번 좀 보여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할 만한 활동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뿅뿅거리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는지 이렇게 한 5가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세계 시민이 뭐고 어떠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가 좀 볼게요. 자, 우선은 음
이제 세계 시민을 키우기 위한 교육으로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걸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계 시민 교육이 과연 뭔지 간단하게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되게 짧아요. 1분 한 20초? 24초? 소리도 들리시죠? 세계 시민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갈등, 빈곤, 불평등,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보다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말이죠. 우리는 모두 세계 시민이며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시민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가는 사람?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 혹은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사람일까요? 세계 시민이란 정의, 평등,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계 시민 교육은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이며 보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미래를 위한 교육입니다. 자, 잘 보셨나요? 되게 좋은 얘기 다 나오죠. 근데 이렇게 조금 애매한 뭐 이런 얘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세계 시민이 과연 무엇인지. 자, 이게 세계 시민에 대한 짧은 영상이었는데, 자, 이제 전체 화면으로 보이시죠? 댓글이 어떤가? 이 유튜브에서 이 세계 시민의 이 1분 30초짜리 영상의 댓글이 어떤가? 봤더니 이런 얘기들을 해요.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이 수업을 보고 있는가? 젠장까지. 아, 빨리 보고 싶은 사람 1.5배속 하래요. 이게 1분 30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1분 배속으로 빨리 보라고. 아, 자기는 또 영상 안 보고 댓글만 본대요. 아, 마음 아프죠? 그리고 이게 쪼커. 아,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대요. 근데 남을 챙기기는 나부터 챙겨야지. 참, 이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얘기들이 좀 있을 거예요. 예,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런데 과연 이렇게 세계 시민이라는 것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애매한 이야기고, 먼 이야기이기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세계 시민, 글로벌 시티즌이란 만약에 여러분 워밍업 차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계 시민이 뭔가를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유엔에 가서 유엔의 세계 시민 관련된 이제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회의의 관계자 중에 한 명이 유엔 직원이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는 세계 시민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유엔 여권을 갖고 있고 40여 개국의 이 여권에 도장이 찍혀 있으며 5가지의 언어를 할 수 있고 유엔 직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세계 시민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한 어린 학생이 있어요. 이 친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많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뭐 분쟁이나 갈등이나 뭐 빈곤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뭔가 나도 도움이 되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어린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학생이 굉장히 깊은 산골에 산다. 그리고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아직 그리고 뭐 이렇게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없고 마을 바깥으로도 나가본 적이 없는 학생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이 학생이 세계 시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한 친구가 또 있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이제 주변의 친구들과 사이도 좋고 그 친구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굉장히 도움을 주려고 하고 또 이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 심장이 없는 도라에몽 로봇이에요. 여러분 도라에몽 아나요? 옛날 일본 만화의 주인공이거든요. 로봇이에요. 그럼 이 친구를 세계 시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워밍업 차원에서 한번 머리 환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이따가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세계 시민이란 세계 시민이 뭔지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그러면 세계, 이 세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금 요즘 이 세상은 너무나도 서로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정치, 경제, 뭐 문화, 사회, 전 세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실시간으로 거의 뭐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알게 되고 그런 세계라고 하는데, 이런 것보다 좀 더 직접적으로 너와 나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한번 뭐가 있을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바로 코로나. 이 코로나가 너무너무도 이제 네가 네가 내뱉은 숨을 내가 들이마신다. 너무나도 이 명확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전 세계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어떠한 사람이 내쉰 숨을 이 전 세계 지구인들 모두가 들이마시고 많이들 코로나에 걸렸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전 세계가 이 코로나만큼 이렇게 너와 나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명확한 증거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어느 지구상의 어느 작은 마을의 문제가 그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 공동의 문제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전 지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겠죠. 전 지구 공동의 문제는 전 지구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제 나는 서울 사람, 뭐 한국 사람, 아시아 사람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지구 세계 시민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다. 짝짝짝 박수 소리까지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이런 문제의식을 한번 좀 가지고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고, 자, 세계가 이렇다라는 걸 간단하게 살펴봤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세계 시민이라고 했을 때 세계를 살펴봤고, 그럼 이번엔 시민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강연 2가지를 다 한번 좀 들어봤어요. 다시 보기로 들어봤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시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제가 보충을 좀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시민이 뭘까? 그렇다면, 자, 여러분, 시민 생각을 해보셨나요? 시민이 뭔지? 시민이 뭔지를 생각하기 전에, 그렇다면 국민이 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국민. 여러분 잘 아시죠? 국민이라고 하면 우리는 한 국가의 구성원, 한국인, 뭐 미국인, 이거를 국민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한 국가의 구성원을 국민이라고 했을 때 시민은 당연히 한 시의 구성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시민이라든지, 그죠? 그런데 시민이라고 했을 때는 정치학적이나 사회학적으로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이게 시티즌이라는 영어를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데, 시에 사는 사람을 시민이라고도 하지만 두 번째 뜻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공동체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때 이 권리는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자격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의무는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이 권리와 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강의하는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2가지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다닌다라는 거 꼭 머리에 넣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이라고 하면 공동체의 구성원이어야 돼요. 일단은 어느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사회에 속하든 국가에 속하든 이 세계에 속하든 이 공동체에 속하면서 그 공동체 속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이 짝이라고 했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공동체에 기여를 하기 위해 참여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국민권이라고 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 시민에서 말하는 시민은 바로 이렇게 두 번째 뜻이에요. 단순히 뭐 서울에 산다고 하는 그런 시민이 아니란 말이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권리와 의무를 제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할까, 예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동네 수영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동네 수영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영장 회원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수영장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수영장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는 뭘까요? 그렇죠? 수영장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같이 가는 게 뭐죠? 의무죠. 의무가 뭘까요? 예, 바로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영장에 회비를 납부하고 수영장의 규정을 준수하고 깨끗하게 시설을 쓰고 이러한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가로 넘어가 봅시다. 대한민국. 어제 축구 페루랑 이렇게 졌죠. 아까 너무 잘하던데 아쉽게 졌어요. 자, 그렇다면 한국. 대한민국의 시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선 국민이 아니죠. 이제 시민,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시민이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뭘까요? 우선 권리.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누리는 권리는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뭐 표현의 자유, 휴식권, 뭐 결혼 재산권, 이런 것들이 권리죠.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를 그냥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리기 위해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가 있죠. 바로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금을 납부를 잘 하고 법률을 잘 지키고 이러한 의무를 행해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동네 수영장을 봤고 우리 대한민국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는 세계로 넘어가 보죠. 자, 세계 시민이라고 했을 때 세계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세계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평화롭고 살기 좋은 지구에서 다 함께 잘 사는 권리. 그렇다면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의무를 해야 될까요?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평화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뭐 문화 다양성, 이런 문제들을 잘 이해를 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수영장이나 대한민국의 시민, 이런 국가적인 차원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권리나 의무를 잘 행사하고 의무를 잘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세계, 지구 차원으로 갔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이 부모님 세대들이라든지 저희 세대나 이렇게 윗세대들이 지구는 당연히 주어져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 권리가 그냥 다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공기고, 땅이 공짜로 누릴 수 있는 땅이고, 공짜로 누릴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권리만 찾다 보니까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붙어 다녀야 하는데,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의무를 게을리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후 위기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이게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학생 여러분들한테 참 이 선배 세대로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의무를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권리와 의무 정말 중요합니다. 세계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 권리와 의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좀 들어봤어요. 굉장히 쉽죠? 나름대로 좀 많이 애를 썼습니다. 이 예시 생각하고 나서 좀 뿌듯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 세계 시민이란, 자, 아까 세계의 특징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계라고 했죠. 그러면 시민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계속 나오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공동체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계 시민은 합치면 되겠죠. 자, 세계 시민,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공동체, 즉 세계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때 이 권리는 말했다시피 평화롭고 살기 좋은 지구에서 다 함께 잘 사는 권리. 그리고 의무는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평화, 인권, 환경, 문화 다양성과 같은 주제를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의무. 그렇다면 이거를 풀어서 세계 시민을 다 써보면
세계 시민이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평화롭고 살기 좋은 지구에서 다 함께 잘 사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평화, 인권, 환경, 문화 다양성 등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권리와 의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프로젝트의 전체 주제가 시민 교육이잖아요. 그렇다면 시민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갖고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세계 시민은 세계에 속하면서 세계 시민으로서 누리는 권리가 무엇이고 세계 시민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면,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지역 시민, 디지털 시민, 생태 시민도 마찬가지로 지역 시민은 지역에서 우리가 누리는 권리가 무엇이고, 그러면 그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디지털 세계에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고 의무는 무엇인지, 그리고 생태계에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고 그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젝트 그룹에 속하더라도 항상 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생각을 하면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권리와 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길게 이렇게 세계 시민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지만, 사실 세계 시민이 무엇인가라는 학술적인 정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연구하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한마디로 세계 시민은 더 쉽게, 우리가 사는 세계를 다 함께 잘 사는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하죠. 이 정의가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자, 이렇게 세계 시민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다 함께 잘 사는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UN 직원이라든지 산골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도라에몽이 세계 시민인가? 과연 여권에 도장이 많이 찍히고 영어를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사람이라면 세계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세계 시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권리와 의무만 생각을 해보면 그게 핵심이니까 세계 시민은 이러한 사람일 것 같다라고 정도만 머리에 넣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계 시민이라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이라든지 다문화 문제, 특히 한국에서,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 성평등의 문제, 또 미디어, 가짜뉴스, 지난주에 여러분 디지털 시민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건강 문제, 보건 문제,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기후위기, 정말 중요한 문제죠. 생태계 보전, 그 다음 시간에 저 강의 이어서 또 생태 시민에 대해서 이제 또 특강이 있죠. 또 혐오의 문제, 차별, 배제,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세계 시민의 주제들입니다. 이런 거의 우리가 살면서 모든 주제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주제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러한 주제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 예시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화 다양성의 문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영상 간단하게 잠깐 볼게요. 자, 잠시만. 화면 공유를 중지를 하고 유튜브에 있는 짧은 영상이에요. 잦은 테러와 경제난을 이유로 반이민자 정책을 지지하는 목소리들. 그런데 덴마크의 한 여행사가 이런 추세를 뒤엎는 영상을 선보여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Let's Open Our World 프로젝트. 여행사 모몬도는 67명의 다인종, 다국적 사람들을 선별하여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DNA 검사를 통해 나의 뿌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자신의 국적 또는 자신의 출생국에 자부심을 보였고,
정체성에 대해 강한 확신이 있었는데요. 싫어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말합니다. 독일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영국 토트넘 출신의 제이. 독일을 싫어하는 이유를 묻자 윗세대가 겪은 전쟁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DNA로 당신의 뿌리를 찾아보겠다고 말하자 이렇게 반문하죠. What could you possibly tell me that I don't know? Right, the story of you is in that tube. 2주 후 DNA 분석 결과를 듣기 위해 실험 참가자들이 다시 모였는데요. 참가자들 대부분은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Look at me. Oh my God. Great Britain, 30%. Can we 5% German? I'm Irish. Yeah. So I'm a Muslim Jew. Great Britain, 11%. Are you sure these results are mine? Eastern Europe? 한 참가자는 세상 모두가 이 실험에 참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I'm going to go a bit far right now, but this should be compulsory. There would be no such thing as like extremism in the world if people knew their heritage like that. Like, who would be stupid enough to think of such thing as like a pure race? 순수혈통,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에 물음표를 던진 이 실험은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었고 지금도 SNS를 통해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재밌죠? 이 실험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인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흑인의 유전자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학교에서 뭐 아직도 뭐 요즘 뭐 한국은 단일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겠죠. 오히려 단일 민족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지금 오히려 섞여 있는 민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우리 몸속의 DNA는 사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얽혀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문화 다양성의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주제로 다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또 이제 한밤의 택시 사건,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밤늦게 11월 달 굉장히 추웠어요. 그 당시에 이제는 카카오 택시가 없어서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택시를 그냥 이렇게 도로에서 이렇게 택시를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추운데 사람들이 계속 이제 택시를, 제가 빈 택시가 오면 제 앞에서 누가 또 잡고 이렇게 가버리고 계속 그렇게 한 1시간을 이제 밖에서 떨었어요. 그런데 빨리 가고 싶은데 너무 힘든데 춥고, 그런데 이제 저기서 또 이제 1시간을 기다리니까 또 저기서 빈 택시가 와요. 저거 꼭 타야지라고 달려갔는데 또 어떤 2명이 제 앞에서 그 택시를 탁 가로챕니다. 그런데 그 2명이 택시를 타면서 특정 외국어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외국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저도 부끄럽게도 이런 생각이 바로 본능적으로 들었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쟤네들만 우리나라에 안 왔어도 내가 저 택시를 타고 편하게 집에 가서 따뜻하게 잘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제 뒤통수를 탁 치는 게, 세계 시민 관련한 활동을 한다는 저조차도 그렇게 본능과 부딪히는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탁 떠오르는구나. 그렇다면 세계 시민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학습을 통해서 점점 교정을 하게 돼요. 우리가 본능이 중요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내 본능대로만 살 수 없다라는 거를 코로나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겪었잖아요.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러한 혐오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교정을 바꿔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외국인이라는 그런 혐오가 있었다면,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그 대상이 노인에 대한 혐오도 될 수도 있고 뭐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어떠한 그런 것들이 숨어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체도 되어보고 객체가 되어보는 경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뭐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권을 존중하는 주체도 돼보고, 또 인권을 침해하는 주체도 돼보고, 또 인권에 대해서 존중받아보는 객체도 되어보고,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보는 경험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야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머리 뒤통수 딱 맞는 그런 경험에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대방의 입장도 돼보고 내 입장도 되어보고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운 경험이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앞으로 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개인적인 경험도 한번 공유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아까 세계 시민이라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제 중에 평화 한번 얘기해 볼까요? 평화. 흔히 이야기하는 평화는 뭐 전쟁이 없는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그런 평화뿐만이 아니라, 자, 이건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 속에 사람들이 평화로 보이죠? 평화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른쪽 밑에 구석에 사람 얼굴 하나 보이죠?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미지 속의 사람들이 평화로워 보일까요? 나 자신이 평화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조금 더 시각을 넓게 봤을 때 이 노숙자가 있는 이 그림에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까 세계 시민이라고 했을 때 다 함께 잘 사는 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까지 고민을 하는 것이 보다 넓은 의미의 적극적인 평화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는 그냥 소극적인 평화라고 했을 때, 이러한 세계 시민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평화, 자유의 문제, 평등, 정의, 이런 제도의 관점에서 평화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뭐 혐오라든지 차별, 이런 폭력이라는 것이 그 원인이 평화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혐오를 하고 차별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내 안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까?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그 원인을 알게 되면 행동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화의 문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루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인권의 문제로 한번 또 예를 들어볼까요? 1948년 유엔에서 나온 세계 인권선언문. 유엔이 여러 가지 문서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서 하나만 딱 꼽으라라고 했을 때 이 세계 인권선언문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 딱 30개 조항밖에 없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좀 익숙한 것들 많죠. 뭐 자유권이라든지 뭐 재산권, 노동권, 뭐 프라이버시, 또 중요한 휴식권, 이런 것들이 1조부터 30조까지 있는데, 자, 1조부터 27조는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계 시민으로 태어나서 누리는 권리들이에요. 그런데 28, 29, 30조는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28조의 의무는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질서가 수립이 돼야, 체계가 시스템이 확립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29조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나 권리를 제한 가능하다. 이게 뭐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마스크를 벗을 자유가 얼마든지 있지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썼었잖아요. 그러한 내가 불편함을 무릅쓰고 마스크를 썼던 그 이유가 이런 29조의 의무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30조는 내가 1조부터 27조까지의 권리를 누리듯이 상대방도 1조에서 27조까지의 권리를 누리기 때문에 이거를 존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같이 사는 세상에서 상생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권리가 여기서 존중해야 하는 의무가 바로 이 30조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선생님들의 이 교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과 선생님들의 교권들이 서로 부딪혔을 때 이걸 어떻게 타협을 할 것인가, 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되는 노력인 거죠. 자, 이것들이 이제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었고요. 이거는 인권선언, 세계 인권선언은 그림으로 해놓은 거니까 나중에 이 파일 다 공유가 될 거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과 인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또 좀 여러분들 좀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싶은데, 내비게이션이죠.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지금도 어디를 찾아가실 때 그냥 길거리에 이정표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세요. 저 그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옛날부터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보는 버릇이 들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 가까운 데도 잘 못 찾아가요. 제 길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작년에 연말에 여러분들 카카오톡 한번 먹통된 적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들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때 또 라떼는 말이야 이게 나오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이러한 카카오톡이나 이런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 한 20명 정도의 핸드폰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는 외우고 다녔었단 말이죠. 가족들 핸드폰 번호도 다 외우고 다녔고. 그런데 이제 이런 기술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인간의 능력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는. 우리가 기술이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살게 됐지만, 만약에 카카오톡 불통 사태처럼 이런 기술이 완전히 못 쓰게 되는 상태가 왔을 때는, 그러면 과연 연세가 있으신 장모님과 저 중에 누가 더 이렇게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더 생존에 적합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면 이 기술 세상에서는 기술은 우리를 도와줄 뿐이다. 기술이 주인이 아니라 기술은 우리를 도와줄 뿐이고, 만약에 이 기술이 없어지는 순간들이 왔을 때, 위기의 순간들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기술의 도움이 없이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했을 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기시대, 기술이 없는 석기시대로 돌아갔을 때 그때도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기술이 없이도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이도 상상력을 키우는 능력, 이런 것들이 했을 때 행복하지 않을까. 또 요즘 AI나 챗 GPT 같은 것들은 질문을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질문은 우리 인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우뇌, 상상력, 이런 것들을 발달을 시켰을 때 우리 인간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아까 세계 시민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 중에 환경 문제, 기후 위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인류의 미래를 이야기를 할 때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지금까지 6번의 대멸종, 공룡 같은 그런 대멸종이 있었는데 7번째 대멸종,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멸종은 앞으로 한 300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작년에 나온 이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2025년까지는 반드시 이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우리 인류가 희망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25년이면 내후년 1년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까지는 우리 전 지구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지금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미 지금 이게 1년 반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미 많이 늦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세계 시민이 뭐고 세계 시민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제들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자질을 가져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세계 시민의 자질. 아까 우리 세계 시민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다 함께 잘 사는 세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세계, 그러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과연 어떤 것인지 머리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 함께 잘 사는 세계라고 했을 때, 다 함께 잘 산다라는 거, 아까 노숙자 문제 봤었죠? 이 가슴으로 내가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 내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와 굉장히 밀접한 전 세계 모두의 문제고, 전 세계의 어느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들과 관련된 문제고, 인류애, 이런 건 얘기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노력의 문제는 바로 손이에요. 머리, 가슴, 손은 행동이죠.
머리, 가슴, 손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계 시민이 되려면 이 머리, 가슴, 손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 이 머리, 가슴, 손이 함께 움직이는 자질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머리. 비판적인 사고력이에요. 어떠한 것들을 머리로 인식을 할 때 단순히 외우고 뭐 습득하는 게 아니라 늘 비판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 BTS 많이 좋아하죠? 저도 이 BTS 암이에요. 예, BTS 암인데 BTS가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가수로서는 이제 빌보드 차트에서 1등을 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온 전 세계의 아미들이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때 이 기사가 한번 났었어요. 6년 만에 BTS가 장기 휴가를 떠났다. 이 뉴스를 보고 프랑스의 아미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야, 어떻게 우리 BTS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되는 휴식권을 6년 동안 못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비판적으로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K-팝 시스템 굉장히 이렇게 공장형으로 뭔가 어떻게 보면 인권 탄압적으로 이렇게 연습생이 심지어 10년까지도 할 수 있고 핸드폰도 압수하고 뭐 이렇게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못 사귀게 하고 굉장히 이렇게 연습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이런 현실을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충격적으로 이 프랑스의 아미들이 그 현실을 알고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 그룹으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를 응원하겠다라는 그룹과 또 다른 그룹은 나는 더 이상 BTS를 예전처럼 좋아하지는 못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더 그렇게 BTS를 좋아할수록 뭔가 이렇게 한국의 그런 인권 탄압적인 착취적인 그러한 시스템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앞으로 이런 주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주제에서도 그 배경을 다양하게 알아보는 거죠. 비판적으로 뭔가 현상을 조금 더 그 이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두루두루 섭렵을 하고 내리는 판단과 맹목적으로 내리는 판단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BTS의 사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가짜뉴스 요즘 너무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연예인 무슨 스캔들이나 이런 뭐 사건 사고에서 저는 댓글을 보고 요즘 친구들의 댓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들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일단 중립기여. 중립적인 입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맹목적으로 비판을 하고 악플을 달고 하기보다는 두루두루 앞에 BTS와 마찬가지로 한번 알아보는 거죠. 내가 나름대로 그 배경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why라는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일어났고, 배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알아본 다음에 신중하게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늘 깨어있어야 하는 크리스마스 캐롤. 이거는 제가 지금 아기도 키우고 있는데, 아기가 이제 제 아들이 4살이에요.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캐롤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 루돌프 사슴코, 코가 빨갛다고 이렇게 왕따잖아요. 예,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아들이 이런 노래를 안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울면 안 돼. 이것도 왜 울면 안 돼요? 예, 울면은 오히려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엔 몰랐는데 아기를 키우면서 우리 아들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캐롤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슴의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대상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이제 가슴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공동체에 대한 사랑, 관심, 이런 내가 연결의식, 바로 당신이 안전해야 내가 안전하다. 내가 안전해야 당신이 안전하다. 당신이 안전해야 나와 내 가족, 내 친구들이 안전하다. 나와 내 가족, 내 친구들이 안전해야 이 지구가 안전하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머리, 가슴까지 내려갔으면 이번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오타니 알죠? 지금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뛰어난 야구 선수, 이 오타니가 여러분들 이번에 이런 뉴스 많이 봤을 거예요. 수시로 쓰레기를 주워요. 그래서 이 변화를 위한 행동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바로 생각은 글로벌 차원에서 크게 하되 행동은 바로 나와 내 주변부터 해야 된다. 지난주에 이 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주변부터 해 나가야 이것들이 지역이 국가로 확산이 되고 세계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뭔가 아까 뭐 조커가 나랑 관련도 없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각은 글로벌 차원에서 뭔가 하지만 시작은 내 주변부터, 내 지역부터 해 나가야 된다는 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시민이라고 했을 때 뭔가 세계적인 평화, 빈곤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 주변의 환경 문제도 내 주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행동을 해나갈 때 가소비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줄이고 플라스틱도 줄이고 이제 조금 불편함에 익숙해져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죠.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세계 시민으로서의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요거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제 요즘 여러분들 디자인 띵킹 프로젝트도 이제 할 텐데 그런 거 관련할 때 초등학교 학생들이 했던 프로젝트예요. 초록문을 사이에 두고 초록문 안에 있는 아파트에는 방방장 놀이터가 없어요. 왜 없을까? 이 문제의식 왜?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초록문 너머에 있는 아파트에는 놀이터가 있는데 우리는 왜 없을까?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경험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왜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가슴으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초록문 너머에 있는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 아니면 경비 아저씨에 대한 분노감, 왜 나는 초록문 너머로 못 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구체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나쁜 걸까? 아니면 초록문 너머에 사는 친구들이 나빠서 우리를 못 가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제 접근을 해보는 거죠. 발로 뛰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 인터뷰도 해보고 초록문 너머의 학생들 친구도 인터뷰도 해보고 했더니 경비 아저씨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초록문 너머의 친구들도 우리가 같이 가서 놀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지? 라는 걸 한번 알아봤더니 이 초록문 너머의 아파트의 주민들은 쓰레기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초록문을 막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발로 뛰면서 알아봤더니 쓰레기통이 초록문 너머에는 부족하고 분리수거장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저분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캠페인도 하고 해결책, 쓰레기통을 더 설치를 하고 분리수거장에 접근을 하는 이러한 분리수거장을 좀 더 가깝게 하고 이런 활동들, 이런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갈등이 사라지고 해결하는 경험까지 하는 거죠. 머리로 왜 우리는 놀이터가 없을까라는 문제의식을 비판적으로 머리로 생각을 하고, 가슴으로 뭔가 해결하고 싶다, 우리도 다 같이 놀고 싶다, 가슴으로 한번 느끼고 행동까지 했을 때 머리, 가슴, 손이 실질적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례, 시리아 난민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도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하디라는 친구가 프로젝트를 같이 이제 동료 친구들과 같이 했던 거예요. 시리아 난민의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널리 알린 거예요. 터키에 SNS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캠페인도 조직을 하고, 또 학습이나 이 난민 청소년들이 같이 학습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같이 학교에도 데리고 가고, 사회 참여하는 활동에도 같이 데리고 가고, 또 이게 서로 연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대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지역사회와 정부,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모집을 하고, 그래서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서로 이제 지역사회에 공감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회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오히려 현재 사회 활동들은 여러분들이 더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만한 활동들도 한번 제가 힌트로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진교실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유네스코 아트교육원에서 했던 프로젝트들 중에 한국의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여러 나라에 가서
같이 이 나라의 학생들과 조인트로 짝을 지어서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면서 이 사진들을 나중에 모아서 그 나라에서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시회를 하면서 서로 이제 이해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렇게 지역 간의 교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학생들과 같이 뭐 이런 사진을 찍어 보면서 그 지역을 이해해 보고 그 지역 학생들의 생각도 이해해 보고 그 지역의 문제는 뭐고 우리 지역의 문제는 뭐고 이런 것들을 같이 이해해 보는 이런 활동들도 하면 재밌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 유엔의 여러 가지 세계 기념일 활동들이 있잖아요. 뭐 4월 22일 지구의 날이고 뭐 이렇게 다 있는데 3월 8일은 뭐 세계 여성의 날도 있고, 또 이러한 유엔의 세계 기념일과 관련된 활동들을 또 여러 가지로 꾸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뭐 4월 22일 지구의 날과 관련해서 지구의 날 포스터도 만들어 보고 기후 행동 실천하는 실천 행동 강령 이런 것들도 만들어 보고, 또 뭐 5월 20일 세계인의 날에는 세계 시민이라는 이런 모빌을 만들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고 뭐 이런 활동들도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 난민과 관련돼서 전쟁 반대 온라인 서명도 엠네스티 사이트에 가서 온라인 서명도 해보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특정 지역 이슬람 사원 건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국내에서 이런 반대 움직임들이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특정 입장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우선은 why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부터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 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플로깅 많이 들어본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조깅, 달리기 운동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면서 단지 내 건강뿐만 아니라 지구의 건강도 신경을 쓰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들이죠. 이 쓰레기들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지기 때문에 이런 플로깅 캠페인 이런 활동들도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 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팁을 몇 가지 드리면 한 2분 안에 끝내게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왜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 기후위기나 분쟁이나 이런 글로벌 위기에 성인보다 청소년들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만한 시스템이 부족해요. 얼마 전에 선거권 연령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만한 이런 시스템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SNS나 이런 미디어 사용에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고 또 새로운 기술들의 활용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이 기성세대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또 파급력도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당연히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미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건강하게 많이 공유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why 항상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역 시민이든 생태 시민이든 디지털 시민이든 세계 시민 활동을 하든 항상 시작은 why, 왜 그럴까? 어떻게, how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를 하기 위해서는 왜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럴까라는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고 항상 그때그때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지금 저 같은 나이가 되면 여러분 나이 때에 이러한 부조리나 부당한 이런 것들이 다 추억이라는 것 이름으로 미화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이러한 감정들을 왜 이럴까? 늘 되묻는 이런 습관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시민 활동을 할 때 3가지 원칙과 3가지 영역이 있어요. 세계시민의 3가지 원칙, 다, 인, 연 이렇게 한번 첫 글자를 따봤는데,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원칙, 인류 공동체 의식, 요즘 뭐 인류애 상실하는 막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류 공동체, 인류애를 가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세계 시민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연대해야 된다.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만난 것도 다 인연이다. 이런 원칙에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첫 글자로 다 인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 이 원칙 위에서 세계 시민의 3가지 자질 얘기했죠. 머리, 가슴,
손이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평화, 인권, 뭐 성평등, 기후 위기, 뭐 이런 문제들, 문화 다양성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활동을 기획을 할 때 이 세 가지 원칙과 세 가지의 자질이 골고루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짰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교, 가정, 지역 사회가 연계가 돼야 된다. 콜롬비아에 제가 출장을 갔을 때 콜롬비아의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 시민 굉장히 중요하다. 뭐 평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 콜롬비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정 폭력이래요. 콜롬비아의 이 가정 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세계 시민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 학교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콜롬비아에서 세계 시민 교육이 잘 되려면 가정, 학교, 그다음에 지역 사회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지역 사회도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학교와 가정과 지역 사회가 연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세계 시민 교육 활동을 하든 이런 시민 활동을 할 때 학교와 가정과 지역 사회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활동을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17개 시도교육청과 관련된 이런 네트워크 활동을 많이 할 텐데 이 선배 세대들 20대 청년들이 세계시민 네트워크가 있어요. 전 세계에 각 대륙별로 세계시민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소셜미디어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또 책도 쓰고 또 워크숍도 하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또 후배들도 가르쳐주고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통해서 모인 만큼 앞으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후배들도 만나면서 가르쳐주고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길게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나요? 없으시면 이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한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생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